네, 오늘은 노원구 저희 제가 사랑하는 노원구 지역 주민분들의 이제 여러분께 꼭 필요한 구강 건강 이야기를 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제는 바로 치주 질환, 저희가 흔히 풍치 잇몸병이라고 불리는 질환인데요. 치주 질환은 매우 흔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방치하면 치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조기에 관리하면 저희가 예방과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그 핵심을 살펴보고 저희 이제 지역 주민분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실 때 제가 좀 놀랐는데 제가 오복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오복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오복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복입니다. 그래서 이 오복에는 다 아시겠지만 장수, 그리고 부귀, 그다음에 건강하고 편안한 삶, 그리고 덕을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치아가 그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신체 중에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저희 머리카락은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지 않습니까? 근데 치아는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예요. 이제 오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이 바로 건강이죠. 그래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희가 이 건강이 무너지면 행복 자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치아는 잇몸 건강이 음식을 먹고 저희가 또 친하신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삶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저희가 바로 그 기관이 치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복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 특히 잇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3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알아가시면 오늘 교육을 제가 이제 드리는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치주 질환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게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단순히 입안 문제를 넘어서 저희가 이제 전신 건강, 우리 몸 전체랑 연결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오늘 댁에 가셔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잘 익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좀 오래도록 기억이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생활 실천 잘 해주시고요. 이 강의가 소중한 노원구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치주 질환은 크게 저희가 잇몸병이라고 하죠.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는 치은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치은이라는 게 한자로 잇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그냥 표면에 염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잇몸 표면에만 염증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치료를 하고 조심을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건강한 잇몸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2번째가 바로 치주염이에요. 이게 이제 치주염은 염증이 이제 잇몸에만 머물러 있다가 주변을 지지해주는 뼈까지 이게 이제 옮겨간 겁니다. 소위 말해 전파된 건데 그래서 뼈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치주염이 저희가 발치라고 하죠. 요즘 이제 발치라는 단어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치아를 잃어버리는 바로 그 주요한 원인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치주염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매우 흔한 질환이거든요. 이제 5, 60대, 70대만 있는 게 아니라 20대부터 치주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치주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이게 이제 40세 이후에 갑자기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충치도 저희가 치아를 잃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치주염이 더 큰 질환이에요. 그래서 치아를 잃으면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음식을 못 씹게 되고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치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치석이 주범입니다. 치주염의 주범인데 이 치석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입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막 노랗게 약간 돌덩이처럼 딱딱한 게 치석이거든요. 그래서 그 석이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졌다. 칼슘 이런 물질들이 이제 그렇게 침착이 되면서 어느 순간 돌덩이처럼 굳어진 걸 말하는데요. 이 치석은 제가 떼야 됩니다. 치과 의사가 특수한 기구로 해야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치석이 되기 전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치태라는 단계인데요. 이게 여기서는 칫솔질로도 이 치태는 제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양치만 제대로 하셔도 치석으로 가기 전에 이걸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치태란 건 무엇이냐? 바로 세균 막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들이 모여 있는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치태를 방치를 하시면 치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거는 잘 양치질만 잘 하시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흡연, 당뇨와 같은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게 가족력이라고 하죠. 저희가 타고난 그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주질환은 단순히 양치의 또 문제는 또 아니라서 이게 전신 건강과 생활 습관 전반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럼 저희가 치주 질환은 어떤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치주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흡연입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꼭 금연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흡연을 하게 되면 이 매캐한 연기, 담배에서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잇몸의 혈액순환 자체를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면역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저희가 면역이란 말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친숙해지셨을 텐데 우리 몸이 어떤 외부의 그런 위험 인자를 막아내는 그런 작용을 면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악화시켜서 치주염이 더 심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또한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잇몸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올바르지 못한 양치 방법이 더해지면은 이게 이제 질환이 빠르게 진행하는데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나는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약간 꾸중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님 더 양치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병원에 오면 혼이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정확히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양치 방법도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주 질환의 대표 증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양치할 때 혹시 피나시는 분들 혹시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혹시 양치할 때 입안에서 피나서 고민이다. 여기는 있으시군요. 네. 양치할 때 침에 약간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그러신 경험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이제 보통 건강한 잇몸은 양치를 한다고 해서 피가 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딘가에 염증이 있는 얘기입니다. 염증이 있다는 신호니까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약간 몸에서 주는 경고의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냄새가 또 그리고 심해지는 것도 치주 질환의 어떤 그런 하나의 요인의 그런 시작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더 진행이 되면은 이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잇몸에서 피만 나고 치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리도 받으시고 그리고 양치도 제대로 하시고 하면은 어느 순간 이제 피가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이제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잇몸에서 그럼 피가 나면 그럼 내가 치주염이 이미 시작이 된 건가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치주염은 아까 제가 치은염, 치주염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치주염은 한 번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시작이 되는 거라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잇몸이 붓는 치음현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이제 뼈까지 손상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등도 저희가
말기, 암도 이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기암은 저희가 손 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치주염도 말기로 가게 되면은 손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늦게 치과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발치해야 된다라는 말을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기까지 안 가기 위해서 초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치주 질환이 그러면 입안에만 있는 거냐? 저희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화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치주 질환이 입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놀라셨을 텐데 잇몸 속 세균이 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들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거꾸로 잇몸이 나쁘면 잘 되던 혈당 관리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신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장병이랑 뇌졸중 위험도 올라간다고 저희가 연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듣기만서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치주염이 있으면 심장병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자칫 들으면은 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치주염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이 높아진다라는 연구들이 지금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구강 문제가 아닙니다. 전신 건강을 위해서 꼭 관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산부도 뭐 조산이나 저체중아를 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곧 잇몸 관리가 전신 건강 관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치과에 오시면 제가 잇몸을 봐드릴 때 특수한 기구로 봐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그냥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제가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잇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이제 보시듯이 약간 이제 잇몸과 치아 사이의 틈으로 제가 이제 어떤 깊이를 재는 건데 이걸 치주낭이라고 하거든요. 저게 낭이 주머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잇몸이 내려앉게 되면 거기가 주머니처럼 이렇게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치주낭의 깊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심한 분들은 기구가 정말 끝까지 들어가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질환이 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사선 사진, 저희가 사진 다들 여러분들께서 치과 가셨을 때 한번 그 돌아가는 기구 엑스레이 찍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파노라마라는 방사선 사진인데요. 이제 이게 뼈 상태를 볼 수가 있어서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사선 사진으로 뼈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종합해서 제가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정기검진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도 조기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도 찍어보시고 잇몸 상태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는 지금 이제 그럼 치주염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나을 수가 있는 병이냐 궁금하실 텐데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초기에는 이제 많이들 익숙하신 스케일링 들어보셨죠? 스케일링만으로도 이게 이제 충분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게 점점 치석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이 치아 표면에 따라서 치석이 점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스케일링만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제가 마취를 해서 잇몸 속으로 뾰족한 기구를 넣어서 직접 손으로 긁어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잇몸 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케일링 다음 단계가 조금 더 심도가 깊은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더 진행이 됐다. 근데 너무 뼈가 많이 파괴돼서 이거는 단순 마취로는 힘들다 그러면 제가 잇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잇몸을 열어서 뼈를 직접 보면서 제가 뼈에 붙은 치석을 긁어냅니다. 그게 바로 잇몸 이제 치료가 아니라 잇몸 수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제 치료의 난이도나 심도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기에 발견이 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훨씬 덜 힘드실 거예요. 잇몸 수술 받으시면 그날은 식사를 잘 못 하시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매우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만으로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꼭 정기적으로 오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댁에 가셔서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칫솔질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칫솔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치과에 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으시고 댁에서 매일매일 이제 몇 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조금 뭐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지만 1시간 뭐 30분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매일이 쌓여서 이게 굉장히 큰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칫솔은 꼭 칫솔질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칫솔 지금 현재 칫솔을 이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칫솔모가 이렇게 약간 저희가 벌어졌다 그러죠. 넓게 퍼진 칫솔은 바로 이제 안녕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안녕하시고 칫솔 이제 특히 남성분들이 이제 힘이 세시기 때문에 칫솔이 많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손상이 되세요.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나 그러면은 그건 수명이 다한 칫솔입니다. 그래서 그건 바로 버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빳빳한 칫솔이죠. 그거는 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이 저희가 빳빳한 칫솔이 더 그러면 세정 효과가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트 가시면 칫솔 종류가 좀 엄청 많은데요. 끝이 보시면 굉장히 미세하게 낭창낭창 거리는 칫솔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세모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게 바스법이라고 저희가 이제 검증된 칫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45도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칫솔에다 여기 이 사이에 꽂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잇몸 질환이 어디가 가장 문제냐? 저희가 칫솔질은 그냥 이렇게 표면을 닦는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요 이랑 잇몸 사이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랑 이 사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인데 저희가 이랑 이가 닿는 면을 저희가 인접면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접면을 다 더해서 합쳐보면 손바닥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접면을 그냥 내가 이 보이는 면만 닦고 인접면을 안 닦는다라고 하는 거는 손바닥만한 이 세균을 그냥 입안에 갖고 있으신 거예요. 세균 덩어리를 제거를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칫솔질도 하시고 시간 칫솔, 치실 이런 것들을 꼭 같이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방금 치아 인접면을 다 합치면 손바닥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칫솔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칫솔 하나만으로 이거 다 닦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보조용품을 활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치실이 이제 요즘에 전통적으로는 가장 이물질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저희가 아주 다양한 기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인께 맞는 제품을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난 치실이 그냥 가장 편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치실 쓰시면 되고 치간 칫솔이 편하다라고 하시면 치간 칫솔 쓰시면 되는데 그럼 환자분들께서 치간 칫솔이 뭐냐라고 저한테 또 여쭤보십니다. 약국이나 편의점 가시면 이렇게 가느다란 솔이 달린 걸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굵기가 달리 나와 있거든요. 아주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치아에다 껴보시고 약간 기분 좋게 저항을 느끼면서 들어갈 정도로 너무 뻑뻑한 걸 쓰시면 잇몸이 점점 벌어지고요. 너무 헐렁한 걸 쓰시면 아예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간 칫솔도 규격에 맞는 거를 좀 구입을 하셔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구강 세정기는 요즘에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선전도 보셨을 텐데 뭐 대표적인 장비가 워터피 아니면 뭐 파나소닉이나 뭐 이런데 제가 업체랑은 관련이 없어서 진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물총처럼 물이 나오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건 전동 칫솔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이 이렇게 물총처럼 나와서 그거를 치아 사이에 이렇게 대고만 있으셔도 물이 찍 나오면서 음식물을 빼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한 3일에서 5일 정도만 그냥 고여 있어도 거기가 잇몸이 붓고 피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썩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꼭 음식물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거를 메뉴로 식사를 하셨다 그러면은
저도 개인적으로 치관 세정기를 꼭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먹은 날에는 이렇게 내가 뭘 먹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이 치관 세정기를 쓰면 꼭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나는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으면 꼭 이번 기회에 장비를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치간 칫솔, 여기 가장 저렴한 게 치간 칫솔이거든요. 꼭 준비를 하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는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하면은 저희가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을 먹고 운동화 끈을 내가 고쳐매고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뇌라는 게 참 신기한 기관인 게 이게 며칠만 한 달, 두 달이 쌓이면 완전히 자동화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굳이 운동하지 말아야지 해도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운동화를 신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듯이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저희가 화장실 가야지 하지 않아도 화장실을 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쌓이면은 어느 순간 그냥 나도 모르게 치간 세정기를 쓰게 되고 치실을 쓰게 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루 습관이 이제 쌓이면은 큰 효과가 나타나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저희 건강검진 혹시 챙겨서 잘 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건강검진 챙겨서 다 하시죠? 뭐 내시경이나 이런 거.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댁으로 이렇게 우편이 날아오잖아요. 건강검진 하라고. 근데 저희가 의과에 건강검진이 있듯이 저희 치과에는 구강검진이 있습니다. 예, 구강검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치주질환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활습관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습관 교정하는 게 중요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 흡연은 반드시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이제 이 치석, 저희가 치석이 전 단계가 치태라고 말씀드렸고 그 치태가 세균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균이 그럼 뭐냐? 바로 이 구강세균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 성장을 당분 많은 음식에 촉진을 합니다. 세균이 막 확 늘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당분을 조금 줄이셔야 되고 당분을 꼭 드셔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물로 헹궈 주시거나 그것도 음료수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수로 헹궈 주시거나 바로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과 스트레스 관리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강검진을 그럼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되냐라고 제가 저한테 여쭤보시면 이제 제가 최소 6개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만 이제 오시면 그래도 아주 늦어서 저희가 가래로 막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치과에 오셔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마트 가시면 저희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당분이 스테비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회에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최근에는 대체 감미료라고 해서 설탕 말고도 많은 당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비아가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가장 안전한 감미료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충치나 뭐 어떤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이제 당분을 먹고 자라거든요. 근데 이 스테비아는 어쨌든 이 세균이 스테비아가 이거 설탕이네 하면서 딱 착각하고 먹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에너지가 안 납니다. 그럼 이제 죽는 거거든요. 세균이. 그래서 이제 충치를 직접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감미료로 말하고는 있지만 마트 가셔서 구입을 하실 때 꼭 성분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스테비아 100%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비아 말고도 설탕, 포도당, 과당 이런 게 분명히 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라고 광고를 하더라도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조심을 하시라는 말씀에 제가 이제 혼합 감미료 제품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아까 구강 검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치과에 오시면 저희가 스케일링이 보험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이 그러면 되는 걸 명확히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본인께 쿠폰이 하나 생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1월 1일에 딱 쿠폰이 생기고요.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입니다. 이게 지나면 쌓이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예, 쿠폰이 없어지기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쿠폰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 스케일링이 보험이 안 되면 비급여로 스케일링을 받으셨을 때는 가격이 꽤 치료비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그렇게 크시지는 않을 거라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기 스케일링만으로도 치주 질환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케일링이다. 그래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치아를 그러면 이제 잃었을 때 생기는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를 이제 저희가 상실이 되면은 환자분들께서 제게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금니 2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맨 뒤에 게 없어졌는데 앞에 이 하나만으로 그냥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양옆에 치아 중에 가운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구멍처럼 뻥 뚫리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둬도 되냐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치아를 큰 어금니를 2개씩 갖고 저희가 태어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씹는 힘을 이 어금니 2개가 분산해서 담당합니다. 근데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남은 치아 어금니 하나가 모든 부담을 다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치주염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고 아니면 뭐 금이 가거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어금니 중에 맨 뒤에 게 하나가 없어졌을 때 앞에 하나만으로도 생활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발음이 문제가 있겠죠. 치아가 어쨌든 하나가 뭐 앞니가 하나 빠지거나 어금니 하나가 빠지면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발음에도 저희가 문제가 생겨서 대화가 불편해지고 또 웃을 때 보이는 외모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회생활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삶의 질 전반이 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잇몸 건강이 저희가 행복한 삶을 위한 기초다라고 조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환자분들 질문 중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은 이제 어쨌든 2개 중에 뭐 하나가 없어졌을 때는 좀 해주시는 게 좋긴 한데 여성분들은 씹는 힘이 어쨌든 남성분들보다 약하시기 때문에 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따가 질문 시간을 제가 받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주치의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시면서 꼭 상실치를 100% 복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임플란트나 이런 걸 해야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좀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은 저희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갖고 있는 아주 매우 흔한 질환이지만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바른 칫솔질과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꼭 보조용품을 사용을 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 그러니까 당분을 뭐 줄인다든지 저희가 꼭 뭐 탄산음료나 당이 들어간 음료를 드셔야만 한다면 바로 뭐 맑은 생수로 입안을 헹궈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작은 생활습관들이 쌓여서 그냥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에 늦게 오시는 것보다 미리 오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정기검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활 전반 속에서 작은 실천을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